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이제 설명회 진행 시작하는데요. 어둠 속에서 빛을이라고 했는데 좀 가채점 때는 굉장히 좀 초상집 분위기였다가 성적표 나오면 조금 이제 현지 확인 좀 하시고 대학을 보면서 배치표를 보긴 하셨으나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름의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 좀 드시고 조금 이제 진정하시면서 원서를 좀 냉정히 써야 되겠다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가장 드는 말이 제가 생각했던 대학이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시작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일단은 대학을 그래도 원서를 써야 되니까 고민하면 쓰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요 시간에 문과 쪽인데요. 서성한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서영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대나 시립대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대학 중심으로 해서 상위와 하위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룹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청솔학원에 입센터장도 하고 있고요. 여기 네오 그쪽에 입센터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를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서울대의 배치표 보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김병기 소장이 얘기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배치표는 다 거짓말이라는 대한 얘기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일단 납득하시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시면 왜를 알고 그다음 how를 따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료집도 아마 이투수가 제일 자료집을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수준에서 봐야 될 거를 학부모님들이 거의 다 뿌리고 있죠. 그래서 배치표만 아니라 자료집도 아마 매우 상세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종로학원이 좀 공격적으로 쓰고 좀 이슈를 많이 만들어 가면 종로학원이 언론에다가 건대 공대면 연대에 쓴다고 해서 난리법석이 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슈를 만드는 학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욕도 먹지만 저는 재수반에 있으면서 학생들 지도하면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한 10년 정도 정시 배치를 계속 해와서 너무 지나친 욕심은 죄악을 낳습니다만 모르시고 아이들이 나중에 배치표를 썼다가 아빠 성적이 우리 과에서 내가 탑이었대 라고 하면 정말 많이들 아이들이 힘 빠지죠. 점수 남아서 갔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또는 나에게 맞는 대학이 학교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학과는 마음에 들 수도 있거나 아니면 학과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학교는 마음에 들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로 제가 이 시간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시는 이제 서정주가 아니라 윤동주죠.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쓸 시에 등불을 밝혀서 조금 어둠을 내봅시다 라는 시작으로 제가 시작합니다. 앞서 제가 간단하게 1, 2차 때 설명도 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렇게 성적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제시할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배치 정보를 아이들은 자기 성적표만 봅니다. 근데 다른 학생의 성적과 흐름을 보면서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는 얘기죠. 입시를 쉽게 설명하면 맛집인데 맛집의 줄이 길죠. 그 줄이 빨리 빠져야지만 내가 먹을 수 있고 재료가 떨어지기 전에 내 차례가 와야 되는 건데요. 하나 말씀드릴 건 맛집의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좌석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많아졌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교차 이슈가 있어서 여기 문과이지만 이과 어머니들도 와 계십니다만 아마 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도 아마 있어서 장애물이거나 혹은 기회가 될 텐데 서로 나눠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서울대 이화여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배치표는 저희 회사 배치표가 아니라 모 기관의 배치표를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저희가 박스 그래프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처럼 솟아오른 거는 이제 소위 따봉형이라고 해서 상당히 배치가 높은 학과가 될 거고요. 연대도 굉장히 높은 학과가 있죠. 그리고 성균관대도 글로벌 경영체 높은 학과가 있는 거고 대부분이 박스 그래프 안에 상위권 학과, 인기학과와 선호하지 않는 학과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랑 고대가 겹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상위대학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중앙대면 서울대 연대를 못 쓰는 성적인가 그러진 않습니다. 중대 붙고 연대를 고대 붙는 학생들 부지기수 많고요. 여기가 성적이지만 여기가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치표를 보실 때는 어느 정도 반영비가 비슷한 경우가 아니라 성대는 40, 40, 20의 반영비를 보이는 반면 연대는 영어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오히려 성대보다 연대 반영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는 있어도 상위권에서는 여기에 반영비에 영어가 잘하면 여기 쓰고 고대는 오히려 영어 반영비에 조금 더 유리함을 약한 친구도 여기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비를 고려하면 여기 점수가 반드시 여기를 못 쓰는 점수는 안 나온다. 그래서 환산 점수가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배치표를 믿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도 이제 라인이 나오는데요. 이화여대 여기 꼭대기 학과는 뭐 이해과 인문 쪽인데 여기는 뭐 떨어질 리는 없겠습니다만 경희대 상위권 학과는 많이 좀 떨어집니다. 회계세분 이런 데도 떨어질 때가 있고 외대도 LD는 몽골어과랑 컷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배치표에는 우리의 통념을 반영해서 배치를 이렇게 위에다 아래에다 해놓고 영문과는 말입니다. 이미 바닥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배치표상의 영문과는 옛날에 중상이었는데 지금은 제일 낮은 학과입니다. 근데 배치표는 여전히 중간이나 그 위에 놓고 있죠. 이런 것들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고 여기 지금 이제 홍대도 들어가 있지만 그 앞에 건동홍이었지만 옛날에 동건홍이었죠. 지금 학생들은 건동홍이라고 생각하고 순서를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대도 마찬가지로 서강대와 업체학기체 가지고 성대가 좀 더 높아졌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는 배치표가 실제로 여기 우리가 쓰는 배치표다라는 의미여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서열을 보실 때 혹은 점수를 보실 때 이 그래프 위주로 보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그룹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 서울대는 제2외국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한문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자전이라고 해서 자유전공은 그 선택이 따로 필요가 없죠. 거기는 문이과 같이 통합 선발이라서 제2외국어 선택을 안 해도 쓸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제2외국어 선택한 학생들이 서울대를 씁니다. 이 반영 비율의 이 아래쪽에 연세대 반영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 반영비와 이 반영비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여기 영어 반영 비중이 28.0, 탐구 반영 비중이 28.6으로 높네. 연대는 16.5밖에 안 되네. 그럼 이 반영비를 고려하고 여기 서울대를 잘 보시면 연세대와 달리 이렇게 탐구 반영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서울대와 고대, 분이 다르니까 서울대와 고대를 쓰는 연결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또는 그런 거 상관없이 연대를 선호해서 난 수학, 국어 잘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슈는 뭐냐면요. 이 상황에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점 이 말은 예전에는 변화 편점수 썼으나 편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유리하게 구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반영비가 26.7이 하더라도 표점이 높은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올해 입시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운 나쁘게 소위 표점이 낮게 나오는 100분이 97밖에 안 나오는 과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서울대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선택한 과목에 있어서 표점이 좀 높았다 그러면 서울대를 쓰는데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야 됩니다. 서울대는 문과는 확통미학 기적을 미적 기하를 열어놨어요. 사과탑. 근데 교차 이슈가 있냐 없냐인데 제가 냉정히 판단하면 교차 이슈는 서울대에는 없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자전이 바글바글합니다. 자전. 자유전공 애들은 소위 문이과 모두 통합이니까 거기는 제2외국어 선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만 바글바글하고 교차를 여기 할 이슈가 없죠. 왜냐하면 자연계 애들이 제2외국어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서울대는 공대 쪽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대도 있죠. 약대도 있죠. 그래서 사실상 서울대의 상위권에 자연계를 쓰지 않고 이쪽에 쓴다? 경영에 들어올 애들이 많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쓸 아이들도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전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그 모의지원 사이트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자연계 애들은 자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연세대는 올해 조심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대학이 탐구 반영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소위 교차원 애들의 요즘의 특징이 탐구 하나 망하고 왜냐하면 올해 과탐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하나 망한 애들, 두 개 망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탐구비에서 여기가 발열이 상당히 낮잖아요. 근데 연대는 교차를 열어놨단 말입니다. 제2외국 이것도 필요 없죠. 그래서 현재 연대는 연대 경영과 경제와 응용통계 쪽에 자연계 학생 교차가 많고 점수가 셉니다. 그럼 여기는 만약에 점수가 나오면 상향 지원을 생각하셔야지 지난해처럼 연대 경영 털렸 때 학교 좀 낮아진데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연대는 중간이나 아동가족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대는 영어 반영 비중이 지금처럼 16.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 폭이 좀 큽니다.
특히 3등급은 아예 쓸 수가 없고 2등급도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니까 연대가 올해 입시에서 교차 이슈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연대가 원서 마감이 1월 1일 5시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1월 1일 6시입니다. 1시간이 빨라요. 연대 마감에 학생들이 기다릴까? 서울대까지 기다릴까? 근데 고려대는 1월 3일 이틀 후입니다. 그러면 저 생각은 고려대를 쓰겠죠. 인원은 여기가 685명이나 늘어났거든요. 연대도 한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만 고대가 왕창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대는 이과에 들어올 거야. 그래 차라리 라인상으로도 고대 쓰고 연대, 서울대 쓰고 이런 아이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대는 아이들이 많이 쓸 것 같은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성대도 하고 한양대도 하고 중앙대도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상황 보셔서 서울대, 고려대의 반영비가 비슷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한 아이들이 분이동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가군의 고려대, 그리고 나군의 만약에 성대나 한양대, 중앙대 쪽에 혹은 서강대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다 썼던 대학을 고대 쪽을 향하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연대는 신중하라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둠 속의 빛을 얘기할 때 올해 연대만 좀 조심하면 서울대와 고려대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고, 자연계들은 제가 상당히 건 3개월밖에 안 써요. 외국어 정말 싫어합니다. 뭐 거기 앞에 무슨 어문 들어가서 글로벌 들어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 정도면 이렇게 쓰시는 거로 생각하고 요 비율이고요. 고려대와 연세대의 차이는 역시 영어와 탐구에 있습니다. 영어 탐구에서 어디가 더 나에게 유리하냐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짚어간다라는 걸 보시면 좋겠고, 인원은 고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고대가 일종의 착한 학교죠. 여기 성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점이 뭐냐면 지금 보실 때 여기 이 자료집도 한번 열어보시죠. 자료집에 두꺼운 자료집에 보시면 이투스에서 지난해 입결을 이렇게 조사를 해놨어요. 이렇게 뭐 다 있습니다. 모집군 수시 위월 최종 몇 명 됐고 경쟁률 얼마고 충원 몇 명 됐고 충원율 몇 프로고 국수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돼 있는 이 부분에서 유의하실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서연고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고려대도 지금 보면 96, 이렇게 97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연세대는 95가 있습니다. 고려대는 97인데 여기 연세대가 95라고 그것도 경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걸 보실 때 유의하셔야 되냐면 아까 보셨던 연대와 고대는 경영비가 반영비가 다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조사한 거냐면 합격자 70% 컷되는 애에 그 학생의 표점이 아니라 100분위만 이렇게 잘라서 평균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봤을 때 지금 서연고나 서성환도 마찬가지 표준 점수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연대가 컷이 낮아진 데가 아니라 반영비상으로 연대 쓴 아이들의 100분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서열의 차이로 보지 마시고 학교 안에서는 이 점수가 이 점수 차이를 보시면서 인원이 이렇게 소위 점수가 이렇게 높고 낮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반영비에서 이렇게 봤던 거를 보시면서 서연고 얘기를 보시면서 이제 이 학습을 바탕으로 나중에 서성한 쪽의 얘기도 들으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계속 나올 텐데요.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70% 컷에 해당하는 성적을 보면 지난해 서울대에서 가장 컷이 높았던 데는 소비자 아동이었습니다. 소비자 아동의 소비자과는 소위 경제나 경영 무서운 애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썼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점수가 높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경영이나 경제가 밀릴 정도의 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전히 서울대는 이렇게 사회과학 계열의 여기가 인기가 높고 상업 계열의 인기가 낮은 게 아니라 컷이 낮은 게 아니라 여기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면접을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그냥 수능 성적 100이 아니니까. 그래서 컷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점수는 그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 아이들을 보면서 원서를 쓰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학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자연계, 인문계 같이 쓰는 학과이긴 한데 열려 있습니다. 따로따로 뽑긴 합니다만 94.7 정도로 요즘에 문과 학생들이 의료학과 쪽을 서울대 점수로 쓰긴 좀 아깝죠. 그러니까 저기를 쓰지만 사실은 이제 연대, 고대, 상위권 학과의 경험을 써놓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요거는
충원을 한번 보시죠. 서울대도 충원이 많이 됩니다. 간호 쪽은 아무래도 서울대 간호, 물론 보건행정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요즘같이 질병관리청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진학한 친구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여기 쓴 친구들은 다른 대학의 상위학과에 붙어있는 경우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죠. 간호는 인기가 여전히 낮고요. 여기도 분명히 다른 대학을 좀 고민하다가 원서를 그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저는 이제 경찰대 정도 봅니다. 경찰대. 특수학교 같은 경우 있죠. 경찰대는 정원 외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대는 그냥 수능 전에 시험 보기도 하고 이미 합격을 발표하고 수능점 합산해서 나중에 성적 나오면 경찰대 할 쓸래 아동가족 쓸래 이런 고민들. 아동가족일까 경찰대일까? 그럼 이제 이런 고민으로 이탈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추합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대 특징이고요. 연대는 좀 다릅니다. 서울대, 연대 사이에 나름의 경쟁 구도도 있지만 이동 구조가 많이 있죠. 일단은 이 학교의 컷은 단순하게 요거 100분에만 보지 마시고 반영비가 서울대랑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연대를 가려면 국어나 수학의 성적이 100분 이가 좀 높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탐구가 조금 낮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연대의 구조는 국수가 강한 학생들 이건데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라는 이쪽은 애들이 넘어오는데 심리나 의료환경, 사회복지는 애들이 쓰는 데가 이과 애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 자 여기는 대표적으로 점수 컷이 낮았던 곳인데요. 사회학과가 이채롭죠. 이렇게 컷이 낮았단 말인가? 예, 낮았습니다. 여기는 무서워서 애들이 못 쓴 거죠. 그 배치표상이 위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안 썼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신학이나 간호나 식영 쪽은 전통적으로 컷이 낮은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충원대 학생들은 당연히 서울대로 이동했겠죠. 일부 특수대도 있을 겁니다. 여기 학교 학생들은 아예 여기를 꼭 가겠다는 친구들이죠. 여기는 충원이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건축 관심 없었는데 연대니까 씁니다. 식품영양 관심 없었어요. 근데 지금 씁니다. 이런 학생들이 여기 쓰는 부분이고 대체로 성적을 잃었고 이 학생 중에 70% 컷에는 수학을 만점 받은 문과 학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충원이 이렇게 많은 건 역시 서울대와 연결을 같이 해서 쓰는 친구들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역시 이렇게 되고 올해는 여기는 안정이 안 될 겁니다. 문과 학생들에게는 올해는 조금 여기를 상향으로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고려대로 가겠습니다. 고려대는 영어보다는 탐구 반영비가 좀 높은 대학이고 학생들도 또 그렇게 알고 원서를 쓰죠.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 학과가 고려대도 학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과가 많을수록 그 폭이 좀 더 넓어지죠. 실내건축 같은 학과가 있는 대학이 많지 않잖아요. 교대도 마찬가지로 어문 계열의 노원어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어문 같은 경우 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역시 합격은 경영, 컴퓨터 이런 학과들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올해는 고대는 교차 이슈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탐구 반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구 반영비가 높기 때문에 연대를 쓰면 쓰지 고대로 교차를 하는 학생은 없으니까 문과 학생들이 나름 텃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게다가 인원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니까 제가 착한 학교다 올해 이런 이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위 그룹의 학과가 그렇고요. 고대를 써놓고 물론 서울대를 씁니다. 그래서 이탈을 많이 할 텐데 올해는 고대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 대한 긍정적인 건 분명히 서울대와 고대를 쓸 텐데 애들이 그래도 고대 경영을 써놓고 서울대를 쓸 텐데 지난해 대비 인원이 좀 많이 늘었죠. 인원이 많이 늘었죠. 이게 늘어난 인원입니다. 97명으로 늘었고 20명 이렇게 늘었죠. 여기 아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인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대를 일단 써놓고 서울대 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연대 현상이 고려대에 내년에 나타날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원서를 쓰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이렇게 100분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시험을 본 아이들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 지난해 수학 가형, 나형이 있어서 가나에 100분위의 순서를 했어요. 문과 애들의 100분위가 나온 거죠. 지금은 통합을 해버렸죠. 문이과 성격이 100분이니까 사실상 문과 100분이 좀 깎여요. 그러니까 지난해 90 받은 애가 지금 80 몇 점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 컷도 원래 이거 보고 원서 쓴 건 아니지만 이거 보실 때도 평균 내실 때도 이건 지난해 높았을 거예요. 왜? 수학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이 점수보다 실제로 단순하게 산수로 하더라도 지난해 대비 합격선은 낮아질 게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과 학생들 중에 아까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의대 약대라니까요. 이과는 의대 약대 판입니다. 안 되면 한의대라도 가겠다고 하고 수의대도 씁니다. 수의대는 조금 다른 편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의치안에 대한 열풍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 애들은 딱 거기입니다. 자, 어디냐면 성균관대학교 어디냐면 글로벌 경영 쪽이죠. 한양대학교 어디냐면 여기요. 파이낸스 경영과 정보 시스템. 딱 봐도 학생들이 수치 좋아하는 학생들을 좋아하게 생겼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경제금융 이쪽이 있는데 여기 빨갛게 된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갛게 된 것을 표시는 경고의 의미예요. 여기는 이미 지금 모의지원에서 상위권을 자연계 학생들이 다 찼습니다. 사실 그 자연계 쪽에서는 상위권은 아니지만 교차를 해보면 확실하게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만 조심하시면 원서를 쓸 때 다른 쪽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변경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원은 늘었으니까. 서강대학교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반영비가 낮아졌고 수학과 가산점이 없어요. 다시 정신 차리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교차에서 너 유럽 문화 갈래? 안 가죠. 교차에서 뭐 인문 갈래? 안 갑니다. 그냥 경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성균관대학교는 40, 40, 20이니까 역시 이 반영비 자체가 성대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인문계 학생들도 이렇게 써야죠. 보시면 인문과학이나 이쪽은 안 씁니다. 제가 모의지원 사이트 보면서 어디 썼나 봤더니 애들이 글로벌 경영 요 정도에 몰려있더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한양대를 한번 보시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거의 같은 성적대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엔 중대도 많이 점수가 많이 올라왔죠. 중대는 이제 머리를 써서 그렇습니다. 머리 어떻게 썼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가남은 분할 모집하는데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세 개 영역을 30전씩 보는 방법이 있고 영어는 10%밖에 안 보고요. 이쪽이 이제 수학 강한 아이들이 물려올 수 있고 여기는 추학이더라도 이과 학생들의 그 수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양대 가구는 요쪽으로 아까 요쪽에 그리고 나군에 이제 고려대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요. 여기 성대도 마찬가지로 요쪽으로 해서 고려대를 생각해보거나 연대를 생각해보거나 서강대는 나군에 있습니다. 반영비상 유리하면 여기 쓰고 고려대나 연세대 고민해서 넣어놓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앙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가 두 가지에서 변화를 줬는데 일단 중앙대는 이렇게 한문교육 이런 데 인기 진짜 낮거든요. 한문 가르치는 거잖아요. 4년 내내.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묶어놨어요. 여기 철학도 있고 사학도 있는데 그렇게 찢어놓으면은 합격선이 내려가니까 꼬리가 길어지니까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통으로 묶어놨어요. 단과대학. 그랬더니 합격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다는 대학의 입장에서 배치표를 올리려는 그런 작전을 세운 거고요. 더 많이 모으고 싶어서 다 찢었습니다. 가난하고 머리 잘 쓴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실제로 중앙대 합격선은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중앙대 경영이 최고입니다. 합격선 자체도 그렇고 쓸 대학도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올해 국어 수학인데 수학을 45%로 열어놨어요. 나군의 경영이 여기 있죠. 중앙대 입학처에서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중앙대 교수님들이 야 얘들 와서 또 전과하는 거 아니야? 골치 아파. 받지 마. 할까요? 대학 총장이나 대학 그 관계자 입장에서는 많이 오면 좋은 겁니다. 그거 안 가립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학과 자체에서 학교 광고를 제지한다? 그런 것도 없고요. 뭐 변표를 가지고 뭐 막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학과를 일단 올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은 일단 이과 선호도도 낮지만 미디어 하려면 소통해야죠, 문자해야죠, 활자해야죠. 그러니까 이쪽 자연대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치나 물질과 좀 다릅니다. 여기는 안 옵니다. 반영비가 좀 높은 편이니까 여기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 나군에는 요 대학들, 다군 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몇 개 대학이고요. 이 그룹에서 성별이 여학생이라면 여기 이화여대가 나름 안정적인 학과가 될 겁니다. 여기는 반영비상 국어와 탐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위 이번에 교차한 학생들이 탐구 한 과목을 안 좋은 자연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중으로 뽑으면 이화여대는 애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대는 이미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역사가 좀 짧아요. 2000년 초반에 생겨서.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또 원래 공대를 이화여대 쓰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문과를 교체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룹에서 군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군이 있는데 나군이 조금 위험하겠구나. 가군에 내가
어느 정도 쓸데함이 많구나 이런 거고요. 그런 고민으로 원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학교별 하나하나 특징을 보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색깔이 있는 것처럼 입시에서도 각 학교에 색깔이 있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는 이미 학교가 작아요. 학교가 작아서 학교가 하나의 커트라인처럼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지만 여긴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입시 쪽에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나름의 전통을 고수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과를 다 찢어놨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를 찢어놨습니다. 세세하게는 아닌데 워낙 학교가 작았는데 그래도 중대처럼 합치진 않고 이렇게 찢어놓은 게 보면 어문이나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과는 더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합격선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인문계처럼 굉장히 인문계니까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여기 경영학과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성적대가 일단 합격하기다 쓰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경영은 이 추학 때문에 많이 빠져서 그런 경우고요. 유럽 문화는 아무래도 뭐 동문, 풀문 이런 쪽이니까 좀 덜 쓰는 경향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의 반영 방식에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지난해가 자연계들이 썼거든요. 지난해 여기 애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가 자연계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턱대고 쓴 거죠. 수학 가형에 가산점에다가 거기다가 반영비 45.7%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여기 애들이 다 자연계 애들인 겁니다. 일부.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올해는 어디냐 성대로 가거나 한양대로 가거나 아니면 경영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더라.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서강대 인문계는 이와 같이 것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강대 안에서도 학과를 도정한다면 이거 높다. 이거 지난해 이거 자연계도 여기 써서 아마 애들 여기 썼고 다 전과할 겁니다. 서강대 이중 전공이 되잖아요. 그냥 다 전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커서 높지만 애들은 통통 비었죠 대학은.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여기를 이제 안 쓰겠죠. 그리고 너무 높으니까 또 배치표상 유의식이 안 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상경결만 조심하시면 서강대학 인문대를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미문학의 같은 이유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충원율입니다. 서강대학교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붙어 있지만 구는 또 떨어져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서강대와 연대를 많이 씁니다. 그 상황에서 연대를 빠져나간 아이들이 많고 고대도 물론 그쪽이니까 군이 떨어져 있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충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더라 이거죠. 근데 지난해는 이과 이슈가 좀 있었던 곳이 서강대고 올해는 전체 학교에 대부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충원에 대한 인원과 또 빠져나간 인원과 거기에서 나온 입결이나 이런 것도 보셨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성균관대의 특징은 서강대는 어떤가라는 부분인데 성대는 중앙대랑 친합니다. 중대와 성대의 문과 반영비를 보세요. 쌍둥이입니다. 40, 41. 예전엔 그랬고 지금도 그런 학과가 있죠. 근데 여기에 중대가 약간 올해는 좀 변형을 했다면 성대와 중앙대, 옛날에 쌍둥이였던 시절은 국어와 수학의 비율을 40% 높게 본 거죠. 서강대가 더 세게 봤다면 중대와 성대는 국어와 수학을 나란히 보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올해는 성대는 그냥 국어를 그냥 40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조금 성대와 중앙대가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입결은 보시는 것처럼 상위 그룹의 학과는 글로벌 쪽에 해당하는 학과가 되는 거고요. 군 얘기하는데 글로벌 경제학과가 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가분이지만 여기 보시는 글로벌 경영 쪽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는 이렇게 군을 좀 바꿨죠. 가분이 있다가 여기 보면 나군으로 좀 바꿨죠. 그래서 이 군 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를 쓰게 되면 연구대를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글로벌 경영을 쓰는 아이들은 나군이니까 연구대를 쓰겠죠. 가군에 있는 거.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마 설명해서 얘기할 텐데 글로벌 경영이 지난해 많이 합격선이 떨어진 것은 연대 경영으로 이동한 학생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대냐 서강대냐의 그런 문제인데 올해 하나 더 계산하셔야 될 게 글로벌 경영에 교차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글로벌 경제에도 일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뭐 무진장 많은 건 아니니까 여기 쓸 아이들이 서강대는 조금 빌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성대는 이과 학생들에게 성대 공대도 있잖아요. 또 공대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역시 성대도 복수전공이라는 이중전공 제도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제자는 스포츠과학과로 가장 낮게 들어갔다가 졸업은 경영을 했습니다. 지금 연구가 있어요. 멘체스타일. 그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이과 이슈는 성대에게 있고 서강대는 지난해 한번 홍역을 겪었고 올해는 좀 덜할 거다 이렇게 저는
선택지를 봅니다. 골라가셔야죠. 물론 당연히 학문교육은 학생들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맞춰서 쓰고, 그리고 저도 이 성대 이중전공 제도가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과는 진짜 이중전공이 활발한 학교가 서강대나 성대 이쪽이고 졸업장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때랑 다르죠. 이중전공 졸업장이 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경영입니다. 경영. 그래서 수학과 나왔고 이중전공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 졸업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대에 여기 충원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원율은 이렇게 서강대보다 조금 높죠. 특히 이 학과들이 연대 상위권 학과랑 연결돼서 그렇고 올해는 이게 이제 경제는 끈이 떨어진 거고 낮아지겠죠. 이것보다 낮아집니다. 서울벌 경제가. 자연계 아이들이 이슈가 있어요. 분명 저기 쓸 거야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이 붙는 순간 안 씁니다. 글로벌은 영어잖아요. 안 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여기 이 학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경영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학과들은 충원이 조금 덜하는 학과를 제가 뽑은 거고 그 충원이 낮은 학과는 이와 같은 학과. 여기는 그러니까 딱 점수대로 저스트로 쓰는 학생들이 쓰는 거고 무조건 붙겠다라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학교의 그 반영 방식은 이제 여기가 말씀드린 학과별로 군별로 학과별로 좀 반영 방식이 다른데 일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특이한 현상은 교육공학이죠. 교육공학이 이상적으로 높아진 거는 배치 점수가 교육공학이 만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또 내려오겠죠. 이 교육공학 항상 중간에 정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파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여기학과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는 입시가 조금 더 판을 친 거죠. 그래서 유불리라든가 그런 반영비에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한양대학교에 대한 나름의 인상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한양대 입결은 참 공고해. 보시면 충원율이 많지 않잖아요. 여기는 그냥 한양대 가겠다는 친구들이 쓰는데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내년 보면 아니 어떻게 변수가 있는 학교는 성대는 성대입니다. 한양대는 원서를 어떻게든 비벼 넣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딱 그 점수로 붙은 애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군이 아무래도 여기 찢어져 있으니까 한양대 쓸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조심해야 할 학과는 생겼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그게 현재 지금 모의 지원 결과 잔디안에 꽉 차 있는 파이낸스 경영 그 뒤에 줄 애들 예비번호 받은 애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게 이 모의 지원이 장점이 바로 뭐냐면 내 앞에 등수도 알 수 있다 이건데 이 기숙에 있는 자사고 아이들 중에서 일부 트릭을 쓴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붙은 애들인데 걔들도 수능 맞잖아요. 집어넣는 겁니다. 수시부터. 그러면 정시로 안 갈 거지만 친구를 위해서 막 그 과에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모의 지원에서 갑자기 높은 성적대 아이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아이들이 밀리면서 못 씁니다. 그런 부분은 나쁜 일이죠. 입시의 부정이 그런 데서 나타나니까 좀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 경영 쪽에 혹은 경영이 아닌 미디어나 인기학과 쪽에 적어도 한양대 이상의 학교에서 또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일부 그런 식의 모의 지원에 안 좋은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경계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붙어 다니고 친구들 잘해주겠다고 해서 이런 게 올해만이 아니라 지난해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모의 지원 얘기는 여담으로 들어주시고요.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영 쪽으로 추합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점인데 여기 좀 적게 생겼다는 점인데 그래도 경영은 비율보다는 인원은 많이 빠졌네요. 인원이 많으면 많이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 충원율에 대한 순서를 좀 보시면 충원 비율로만 이렇게 보면 파이낸스 경영이나 이런 학과들이 좀 많이 충원되었다. 역시 전통적인 인과학과가 충원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은 학과들은 충원이 덜 되는 그러니까 문과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어문이나 이런 인문 쪽은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상경결이 많이 빠지는 게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파경도 빠질 거고 그렇지만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에 이슈가 있다. 자, 다음은 중앙대. 제가 중앙대가 꼬리를 많이 자른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중앙대 입결은 이 100분위만 보지 마시고 중앙대 반영 방식이 요즘에는 이제 442에서 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서로 나눠 먹기였어요. 성대와 중앙대 사이좋게. 입학처끼리도 서로 친하고.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다양한 분의 지원한 아이들을 끌어모으겠다. 그래서 여기 가문이 없지만 가나다가 다 섞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분을 보시면 쓸데없이 중앙대 경험밖에 없으니까 연구대 쓰는 애들이 여기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이렇게 높습니다. 역시 인문대학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리를 잘라놓고 한 톰으로 만들어놨으니 학생들 입장에서 원서를 쓰는 거죠. 꼭 철학과 하면 안 쓸 거예요. 그러나 인문이면 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학과들이 들어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만약에 사회복지가 있으면 떨어질 텐데 묶어놓은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있고요. 중앙대 사범도 연구는 유명한데니까 간호학은 문과 학생들이 조금 선호를 덜하는 그러나 합격선은 좀 높은 그런 학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는 올해 어떻게 한다? 좀 조심할 때야 합니다. 중대는 조심하고 성대, 서강대, 한양대 안에서 일부 조심할 학과만 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서강대, 성대, 한양대 모두 인원은 늘었다 이런 쪽이고 중대는 보시면 모집 인원을 보시면 이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렇죠? 많이 늘지 않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아까 보셨던 이화여대가 갖고 있는 나름의 장점이 고르게 반영한다는 점이니까 그렇게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좋고 특히 탐구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평균 성적이 이런데 아까 보셨던 중앙대보다 훨씬 높죠? 92였고 여기 94니까. 근데 그거는 중대는 특정 영역의 반영비가 높아서 그런 거고 여기는 특정 영역 반영비가 높은 부분이 좀 특정 과목에 있어서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년 대비 증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원서 쓸 때 보시면 초등교육은 늘 높습니다. 근데 올해는 낮아집니다. 왜 낮아지냐면 여기 나군으로 옮겼거든요. 가군에 있을 때는 그냥 딱 원탑이었어요. 교대로.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우리나라 교대의 탑3는 이화여대 초등교육, 서울교대,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입니다. 근데 가군에 원래 이화여대가 있어야 되는데 나군에 다 몰려있거든요. 모든 교대가. 한국교원대만 가군에 있고. 근데 이 군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교대 쓰고 이화여대 초등교육 쓰는 애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초교를 무서워서 못 쓸 겁니다. 이렇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등교육 쪽은 또 하나가 여기를 못 쓰고 서울교대나 이런 쪽으로 낮췄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낮아질 겁니다. 올해는. 뇌인지는 워낙 인공지능 때문에 아이들이 워낙 좋아요. 여학생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계속 좀 인기가 계속될 거고 인문통합은 아까 중앙대처럼 꼬리를 잘랐기 때문에 인원도 게다가 줄였어요. 이화여대를 중앙대와 이화여대가 서로 배우는 거죠. 아 그래 이렇게 묶었더니 합격선이 올라가는구나. 배치표상에서 우리 대학의 위치가 높아지는 거. 이화여대가 제일 민감하거든요. 왜 우리가 중앙대 뒤냐고 하면 친척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작전이 혹은 이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쓸 때 그 학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자꾸 문명을 바꾸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화여대도 계속 문명을 바꾸거나 이 모집단을 바꾸면서 여기까지 왔고 근데 합격선은 아무래도 여대에서는 가장 높은 합격선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지난해 입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인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대학 인원이 늘었다라고 하면 여기 써놓고 거기에 이동한 학생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화여대가 나군에 있잖아요. 가군에 있을 때는 연대랑 고대로 많습니다. 서강대, 성대까지 성대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충원율인데 충원이 많지 않죠. 인문통합이 충원이 이렇게 늘어도 그런 합격성이 떨어지지 않는 건 꼬리를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화여대 입결의 특징이고 한양대 교육공학은 굉장히 뒤에 있었는데 여기는 또 낮고 그렇죠. 그해에 몰리냐 안 몰리냐에 따라서 원래 중간에 있던 학과들이 내려가기도 하고 연대 사회학과처럼요.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치할 때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학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회학과, 교육공학에는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데 매력적인 학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올해 저는 착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착하냐 하면 일단 이 반영비가 여기가 이과 학생들 이과학교 오겠다라고 하지만 영어에서 틀어 나가버렸어요. 영어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크게 격차를 두었기 때문에 영어는 또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희대는 또 국제 캠퍼스에 공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교차한 다음에 뭐 이중 영어 하더라도 국제캠 가서 수업 듣는다? 여기 너무 멀죠. 그리고 몰린다 하더라도 일부 여기에 서울캠에 35% 하는 게 있는데 영어가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세무나 이런 쪽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경희대학교는 딱 학생들이 쓰기 좋은 그리고 하나 특징이 추합이 많이 돕니다. 올해 추합이 많이 도는 부분은 이 특징이 좋은 여기 35% 반영하잖아요. 이화여대와 달리.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표점이 높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도 높아요. 성대나 이런 데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추합도 생각하거나 적정한 성적이면 적정에 붙습니다. 올해 경희대.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확신한 이유는
아까 이화여대가 군을 바꿨어요. 나중에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이렇게 대학이 4파전이 된 겁니다. 대학 학생 입장에서는 고를 게 4개가 된 건데 입결이 어쨌든 원서 하나밖에 못 쓰니까 나중에 학생들의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성적대 학생들이. 경희대는 그런 의미에서 원서를 쓰시고 외대 같은 경우는 더 쓰시고 외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학과들이 사실은 인기 학과가 있었으나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했으나 이슈에 비해서 많이 학생들이 쓰지 않는다는 점.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역시 외대에도 모의 지원 들어온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계 아이들이요. 시립대는 조심하셔야 돼요. 시립대 현재 회계 세무나 이쪽은 다 자연계 아이들. 왜 그러냐면 시립대학교는 요 반영비에서 이게 다 무리예요. 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립대 탐구 4등급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왜 붙냐면 여기에 100분이 100을 변표해서 차이를 두지 않아요. 100이나 80이나 70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대학은 요거로 뽑는 겁니다. 국어수가.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여기 또 35%죠. 시립대라는 단가 등록금의 학교. 시립대 공대가 또 특수하죠.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전과나 독성을 고려할 때 이공계가 어떤가를 고려해야죠. 그러므로 시립대학교는 충분히 고려 대상이 돼서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쯤 들어가 있냐면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시립대 세무경영 경제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자전 후과를 바꿀 수 있거든요. 도시행정 여기 건설이잖아요. 건축 좋아하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쓰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경희대, 외대나 이대는 나름 문과의 턱받이 될 수 있으나 시립대는 좀 주의할 학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적을 하나하나 정하셔야 되는 건데 경희대 입결입니다. 경희대는 국제 캠퍼스가 저쪽에 수원에 있죠. 지금은 그 캠퍼스에 학과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합격선이 이와 같습니다. 본캠과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문과의 현실입니다. 경희대 영문이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희대 영문만이 아니라 이화여대 영문이건 옛날에 뭐 이대 나온 여자 이거 아닙니다. 이대 영문과가 지금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원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보실 거예요. 문과는 사실 학과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원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문과 원서할 때 경희대 영문을 한번 써볼 것 같고요. 또 이런 소문이 나면 몰리니까 어떡하지? 하고 하실 텐데 이건 모든 대학의 모든 공통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원서를 과감하게 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 학과들은 다 본캠이죠, 본캠. 본캠이 있는 학과들인데 많이 좀 떨어진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 분산 효과도 있을 거고 올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추합도 있을 거고요. 경희대도 역시 추합이 발생해서 이와 같이 빠지는 올해 더 심할 겁니다. 올해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셨던 서강대보다는 성대가 올해 그럴 현상이 있다라고 제가 예상하고 그리고 여기는 경희대도 그럴 현상이 많은 이유가 특정 영역의 반영비가 세면 반드시 다른 학과랑 연관되는 곳이 꼭 있어서 그 튀는 과목이 반영비를 잘 받아서 추합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 충원은 더돌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입센터의 식구들은 이렇게 배치 상담을 할 때 그런 쪽에 무게를 둡니다. 또 이게 떠들고 그러면 따라하실 수 있으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공유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좋은 결과를 낳길 바라는 거죠. 자, 여기는 자연계열이 중국어학과 여기는 이제 저기가 되겠죠. 국제 캠퍼스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국제랑 같이 섞어놨는데 오히려 본캠에 학생들이 좀 덜 몰리는 혹은 충원 같은 경우도 좀 덜 도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대 거의 이제 얘기가 끝나갔는데 외대식 때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외대는 지금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결을 공개하지 않은 학교가 두 학교가 있는 게 아주대학교하고 여기 외대입니다. 아주대학교도 궁금하잖아요. 워낙 거기도 추합이 많이 들어온 학교의 하나였는데 전화했는데 그런 게 입학처의 실수. 입결을 원래 대기업에 보고해야 되는데 입학처 직원이 실수로 자기 보낸 줄 알고 깜빡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블랭크가 생긴 거고요. 여기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이게 있다는 얘기는 대기업에 보고했는데 이건 보고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LT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무역학과입니다. 여기 장학금 많이 받는 LD는 외교학과죠. 여기에과 몽골어학과와 점수가 같습니다. 많이 내려오죠. 따봉형이 아닙니다. 따봉 가장 위에 있는 학과가 몇 개 있는 대학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 전체적으로 외대가 조금 하락세인 부분이 있고 원학과가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또 외국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큰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나서 합격선의 차이가 합격선 전체적으로 과 차이가 없습니다. 과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랑스 소수학과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글로벌 캠퍼스 용인에 있죠. 점수가 조금 낮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원이 많이 도는 과는 역시 경영이죠. 그래서 외대도 경영에 교차가 있을 수 있으나 올해는 영어 반영비가 좀 없어졌죠. 오히려 탐구나 국어나 수학이 좀 중요한데 교차 이슈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역시 상경계열 쪽이나 사회과학계열에 충원이 좀 많았고 소수학과, 프랑스나 이런 데 여전히 인기가 없죠. 일본어과도 마찬가지. 여기 인도나 이런 학과도 마찬가지로 충원이 잘 돌지 않고 외대를 분명히 붙겠다라고 말씀드리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시립대까지 다, 시립대가 끝입니다. 이제 다 보셨는데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 네, 여기에 이 성적과 상관없이 올해는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 안 되고 여기에 어떤 애들이 교차할 건가를 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사회 안 들어올 거고 국제학이 안 들어올 거고 자전 들어올 거고 여기 경영이라든가 이런 쪽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그런 이슈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가 세무학과가 빵꾸났네 이게 아니죠. 제가 아까 시립대는 어떤 학교라고 했죠? 물변표라고 했죠. 이게 70% 코스로 붙은 아이의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망했는데 문과 아이입니다. 이때는 이걸 잘했죠. 시립대는 잘 보시면 진짜 많은 탐구 망한 애들이 많습니다. 올해 탐구 망한 애들이 잘하는 게 많으니까 여기 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이슈만 조심하시고 물론 철학과나 이쪽은 안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원서를 조심하셔서 하실 때가 이쪽이죠. 근데 모릅니다 또. 마치 그냥 다 그냥 써놓고 전과해야지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시립대 입결입니다. 네, 시립대 학과의 입결이고 아직 충원이고요. 여기 충원율. 그래서 충원율이 그래도 다른 학과가 100% 200%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죠. 그런 부분이 시립대의 선호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립대가 아주 선호가 높았던 건 아닌데 올해는 자연기 교차 때문에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한 내용을 쭉 보셨고 전체를 보시기도 하고 부분을 보시기도 하고 입시는 흐름 같아서 아까 마침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흐름이에요, 흐름. 연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그 선에 잘 타야지 내가 탄 흐름이 내가 목적하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충원 이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저 기준 못 맞춘 아이들 때문에 수시를 모집하고도 합격한 아이들 다 뽑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최저 때문에. 그래서 최종 확정 인원이 늘어날 거고요. 40%인데 더 늘어옵니다. 고대에 붙어 있는 아이들 거기서 또 이걸 또 생기는 거죠. 탐구 변화를 제가 봤는데 문이과 그렇게 크게 유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분이 100을 중심으로 탐구를 70으로 받은 아이가 과학이고 사회가 66 정도가 최고인데 만점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그 밑으로 내려가서 100분이 96이나 94가 되면 서로 표점 비슷합니다. 또 위에만 약간 극강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걔들은 과탐에 100분이 100 받은 애들은 의대 가지 굳이 이쪽으로 교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연대나 성대나 일부, 한양대나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고요. 거기는 탐구가 반영비가 낮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높은 반영비 표점 받은 애들은 의대 약대 갑니다. 경쟁률 추이를 보셔야 되는 이 두 가지죠.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올해 이게 많잖아요. 경쟁 낮아요. 그럼 안정적이고. 지난 입결보다 사실은 올해 배치비가 높아요. 그건 배치기관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야지 회사에 찾아오는 항의 고객이 적잖아요. 괜히 낮춰놨다가 높여놔야지 그래도 대부분 그 성적대 애들이 쓰는 거지. 낮춰놓으면 다 썼다가 실제로 갑자기 학교에서 올라가면 고소고발 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치기관은 신중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거기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 그럼 써야죠. 반면에 줄었어요. 게다가 높아요. 그러면 위험하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상경계열 쪽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줄건들 것 간에 이 경쟁률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바로 이 교차를 조심하실 겁니다. 문과는 하향 안정 심리가 너무 심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점수 낮게 받았지 이과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더 많이 위축돼 있는데 용기 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유는 주요대가 이렇게 늘었는데 제가 정시 배치하면서 주요대 이렇게 늘었는데 이거 반영 못한 거거든요. 물론 현재 배치기관은 교차를 반영하긴 했어요. 교차를 반영하니까 점수가 더 높아졌죠. 문과 배치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블랙표를 만들 거고 약대가 늘어났어요. 의대 애들 가겠다는 애들 없으면 약대로 갑니다. 여학생들이 옛날에는 교대 써놓고 의대 썼거든요. 문이과 같이 뽑으니까 교대는. 요즘엔 교대 안 쓰고 약대 갑니다. 여기 이슈를 우리는 모르고 예선주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향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향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과도기입니다. 저는. 물론 현재가 과도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런 길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려대는 앞서 제가 늦게 마감하니까 경기가 높아질 거다. 이 이슈는 있어요. 근데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고려대는 교차도 거의 없는 학교인데다가 인원이 늘었고 이게 가군이면 우리는 군별로 하나밖에 못 쓰죠. 나군의 이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로 흩어지겠죠. 이 군으로 흩어져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려대를 노려보시거나 여기를 노리시기 위해서는 여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합은 잘 보시면 고려대의 조합, 반영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뺀 거는 나군, 가군에서 반영비가 안 맞거나 교차 이슈가 있거나 이걸 다 빼고요. 아, 이렇게 원서를 쓰면은 여기에서 생긴 공간에 여기가 올라갈 수 있고 여기 학생들 나랑 그래서 점수가 낮아지니까 원서 쓰는 대로 붙을 거고 또는 안정 지원했거나 초신 지원에도 확실하게 붙을 거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영비가 일정하면 이것이 그대로 같이 연속적으로 빠진다는 점도 고려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성대 나군, 반영대 나군, 여야대 나군, 외대 나군이 착한 학교. 건대 가군, 그 다음에 동국대 가군, 숙명대 가군이나 숭실대 가군이 착한 학교로 안정으로 써실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합하셔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마무리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12월 말에 원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조사하면 파란불은 대체로 안심하셔라. 대체로 여기가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 좀 덜 빡빡하다 이런 얘기고요. 빨간색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군을 쓰실 때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이 학교를 조심하셔라. 같은 중앙대도 물론 과는 약간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중앙대가 그런 이슈를 끌고 다니고 있고 같은 성균관대라도 가군 성균관대는 애들의 교체 이슈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쓸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한편 이런 그룹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경희대를 적정으로 쓰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로 성균관대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여기 동국대를 안정으로 쓸 수도 있죠. 또는 동국대를 쓰고 나서 경희대 또는 이렇게 한양대, 반영대에 따라서 원서를 다른 군으로 쓸 수가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앙대나 이런 이슈만 좀 빼면 외대는 왜 안정이라고 해놓고 여긴 빨갛냐? 외대 다군은 경영학교밖에 없어요. 여기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군은 많이 분산됩니다. 특히나 나군은 3파전이죠. 이대, 경희대, 외대. 그 중에서 외대 또는 경희대.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는 원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2주를 앞에 처음 읽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대처럼으로 아침에 윤동주 시인이 쓴 거에서 언젠가 아침은 온다 하니까 그걸 기다리지 않은 의미에서 원서 쓰시고 그걸 조합을 잘 하시고 흐름을 기다리시고 나의 줄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맛집은 여러 개 생겼고 그런 여러 개 생긴 맛집의 줄은 빨리 줄어든다. 내가 첫 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원서는 좀 공격적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점수 성격 가지고 제가 봐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산 점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상담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네. 저희 또 컨설팅들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설명회나 이런 건 또 유튜브로 계속 합니다. 요거 말고요. 요 내용이 이투수 내용 간단하다면 요 촬영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메타버스 촬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투수 내용 간단하다면 리시오도 보시면 그래서 요 라인에 대한 설명드릴게요. 네.